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유럽 증시 개장할 건데요. 역시 유럽 증시도 일단 분위기가 안 좋게 출발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오늘 특별히 무슨 악재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재미나게도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지표의 영향을 지금 받아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악재가 어이가 없게 오늘에서야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너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금리를 끌어올린 거죠. 금리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물 금리는 4%를 지금 넘어가고 있기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죠?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악재가 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죠? 예, 이스라엘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 국제유가가 오른다, 이런 점도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4%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채권 투자하기에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그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정도쯤이면 이제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채권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저는 매력적이라고 매수를 하는 건 일단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기 바닥이라도 확인이 돼야, 그래야 이제 뭐 매수를 하는 거지. 매수세가 보여야 매수를 하는 거지. 매력적이라고 매수를 했다가 이 매력적인 가격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매력적인 가격인 하나, 아직 매수세가 확인됐기 때문에, 아직 매수세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채권에, 그러니까 금리 상승의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을 막 매수하는 거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심증상은 많이 빠졌죠. 예, 심증상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채권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아직 그 증명이 되지 않은 의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도 약간 좀 좋게 봤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삼성전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삼성전자도 좀, 삼성전자 아침에 좋게 본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매수세가 나오진 않았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안 좋게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개인 사견입니다. 사견, 이런 거. 10년물 금리 4%면 채권을 매수하기 괜찮은 정도 가격대일 수 있다, 매력적인 가격대일 수 있다, 사견.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것도 일단 사견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뭐가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나 뭐 코스피나 뭐 이런 여러, 아니면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진입할 만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다. 사견, 나의 생각, 나의 의견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나의 생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입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매수세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뭘 하는 거다. 우리는 바닥 잡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바닥은 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세력들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인해주면 이제 그걸 보고 눌림시 매도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금리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휘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냥 혼란한 구간, 뭐 이 정도인 거지, 지금 이제 뭐 하락으로 뭐 본격적으로 전환된다,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좀 분위기 애매해졌어요. 탄력적으로 잘 오르다가 한번 훅 꺾이려고 하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답답해졌어요. 증시 분위기는 답답. 당분간 이벤트도 없습니다. 그 이벤트라고 하면 아마 목요일날 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목요일날 밤에 목요일날 밤에 뭐가 있죠? 물가지표 발표 있죠? 이거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좀 박스권일 것 같아요. 답답한 구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주식시장, 그래서 일단 뭐 가만히 좀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딱히 방향성이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빠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로 베팅하기도 아래쪽으로 베팅하기도 둘 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밤에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 목요일날 밤에 이거 발표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실적 발표가 금요일날 밤부터 해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이겁니다. 목요일 밤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계속 횡보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내용을 일단 좀 지켜봤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죠. 한국 증시에는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요. 반도체 수장,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장님인가 누가 나와갖고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요. 어닝 쇼크가 나와서 그런 건데, 하여튼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부진하고 코스피도 부진했고 반도체도 부진했고 그랬습니다. 어젯밤 엔비디아는 분명히 좋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정작 오늘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는 안 좋았다. 한국 증시 반도체 안 좋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금리가 높아가지고 부담이 됐다 이러니까 오늘 한국 증시는 이래저래 반도체도 안 좋고 나머지 친구들도 안 좋고 약간 요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도 하락 전환을 하겠다. 당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이런 거부터 좀 먼저 좀 볼까요? 잠시 후에 이제 독일 증시 개장 예정인데, 유럽 증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개장하고 나면 보죠. 다른 이야기 하고 있으면 개장할 겁니다. 일본부터 보자면은 일본은 조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부담, 그죠? 미국의 금리 부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 조금 하락 마감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에서는 특별한 어떤 지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위로 올라간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죠? 분명히 지금 자리 부근이 어떤 중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얘도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움직임이 눈에 띄게 그렇게 확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구간, 이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여전히 좀 유효하긴 합니다. 중국 증시 좀 볼게요.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개장한 상해종합지수는 이제 어쨌든 상승 마감한 겁니다. 음봉이 나왔다고 하락 마감한 게 아니죠, 그죠?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잘 올라왔는데 근데 큰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장대 음봉은 아닙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솔직히 너무 좀 많이 단기간에 급속히 한 번에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눌림시 조정으로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정석적인 관점이긴 하나, 좀 의미 있는 고점이 돼서 바로 여기서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중국 증시는 웬만한 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죠.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고 눌림시 매수라고 상승 베팅 하기도 부담스럽고 하방 베팅 하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선수들의 몫으로 남겨 놓으시고 우리는 이런 거는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증시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일단 다 같이 중국 증시는 어떤 조정을 하겠다. 일단은 상승 중에 눌림, 조정이 시작되겠다라고 일단 이런 신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정이지 이거를 하락 전환으로서 생각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봤고요. 여전히 달러 강세는 은은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너무 급격했기 때문인지 살짝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달러 강세는 은은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도 그렇고 엔화 약세, 그죠?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원화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추세선 같은 걸 한번 그려놓은 적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가 어떤 단기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 잠시만요. 선을 좀 잠깐 일시정지하고 좀 그어볼게요. 잠시 좀 일시정지하고 선을 좀 그어놓고 왔습니다. 3시 59분으로 시간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좀 그어볼 수가 있겠는데, 원달러 환율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정도 부근에 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긴 있는데 이 정도 부근에 지금 61선도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고 이 정도 부근이 어떤 저항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답답한 구간이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었죠? 1300 몇십 원대 위에는 연기금까지 개입해가지고 환율 방어했던 자리고 아래쪽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긴 있을 텐데 위쪽에 저항들이 많아서 하여튼 지금 와서 달러를 사는 거는 추격의 의미가 좀 강할 수 있어요. 요 정도를 일단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내용은 오늘 코스피가 좀 부진했죠. 그러니까 코스피도 좀 약간 이도저도 아닌 좀 그런 게 됐어요. 코스피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5분봉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하방 경직성은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이제 더 이상 나 아래쪽으로 가는 건 좀 제한적이야. 나 이제 아래쪽으로 그만 빠지겠어. 라는 거는 한 일주일가량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 아래쪽으로 안 간다는 거 하고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분명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매수세, 나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가겠어 라는 거는 아직까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여기서 주식을 그냥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상방 베팅을 하기도 하방 베팅을 하기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대략적으로 이런 답답한 그런 구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답답한 구간이 제법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수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아마 언젠간 튀어나올 텐데요. 위쪽으로 튀어나오면 위로 굉장히 많이 갈 거고 아래쪽으로 나오면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어떤 주식시장이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고요. 그죠? 지금 자리가 코스피인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코스피가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굉장히 큰 레벨 다운을 해서 좀 많이 빠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을 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어떤 추세적인 큰 하락이 곧바로 시작됨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딱 바닥을 만약 이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물론 이제 지금 단기 바닥은 만들었는데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온다라는 신호를 주면은 그럼 이제 그래도 조금 비록 체력은 많이 훼손이 됐지만은 그래도 조금 좀 올라오려고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당분간 좀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아래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래쪽으로 안 가고 위로 들어 올렸었고, 언제? 어제 코스피 들어 올렸잖아요. 월요일날 들어 올렸고 오늘 아래쪽으로 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혼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움직이기 싫다 이거예요. 당분간 언제까지? 최소한 아마 미국 물가지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런 힌트는 일단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요. 심증상은 그래요. 심증상은 삼성전자가 솔직히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한 번쯤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아무리 중장기적인 건강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잠깐은 튀어오를 수 있단 말이죠. 이 잠깐이라도 좀 튀어올라야 하는 게 좀 지금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근데 이거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 부진 이러면서 하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하락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한 3% 5%는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참 이거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함부로 주식을 샀다가는 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이 정도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오겠지. 그러면은 코스피도 좀 반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일단은 저의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아직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할 생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굳이 분봉이고 뭐고 이런 거를 안 봐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딱히 말씀드릴 거 없이 계속해서 강합니다.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그렇다라고 이게 아래쪽으로 가겠어 라고 하는 지난번처럼 강력한 매도세 이런 게, 이거 5분봉입니다. 코스닥 어떤 그런 매도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지금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도 좀 부담스럽고 아래쪽으로도 부담스럽고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쨌든 지금 자리가 어떤 좀 굉장히 좀 어떤 중기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얘도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죠? 이런 무거운 이평선들이 아래쪽으로 고개를 슬슬 숙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 중요한 이평선들까지 지금 와서 헤딩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딱 부딪힌 거잖아요. 여기서 잘 풀리면은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건강 상태가 좀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잘 풀리면은. 그러나 잘못 풀리면 그냥 이제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도 훅 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죠. 하여튼 지금 자리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자리이긴 한데, 방향성은 일단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하고요. 코스피는 아래로 빠질 생각도 없고 위로 올라갈 생각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닥을 못 잡고 있고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죠. 잘 안 보이면은 뭐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보이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뭔가를 막 매집을 해나가면 좋은데, 이 위로 올라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일단은 뭐 약간 좀 이제 혼조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어제 그 좋다라고 칭찬했던 하이닉스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좋다라는 의견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눌림시 매수 관점 유효하긴 유효한데요. 아무튼 이건 빨리빨리 올라줘야 됩니다. 5분 봉인데 오늘 솔직히 좀 강했어야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 버리니까 얘까지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하이닉스까지. 그래서 지금 솔직히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회복을 해야지. 지금 하이닉스가 뭘 하고 있냐면은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60일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못 넘어갔고 여기서 빌빌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강력한 매수세를 어제 강력한 매수세를 봤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도 올랐고 그러니까 오를 수 있지 않겠냐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춤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 주춤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그런데 내일 이거를 빨리빨리 회복해서 60일선 안착하지 못하면은 하이닉스는 여기서 또 자칫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뭐죠? 그 지난번에 뭐 하이닉스는 삼각 수렴형 그런 건 아니네요. 삼각 수렴형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여기 위에서 내려오던 추세선을 이제 하락 추세를 극복하겠다고 위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가 꺾여버린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다. 조정이 아니고 지금은 눌림인데, 이게 눌림이 아니고 이제 하락 전환을 위한 신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하락했던 거 이게 반등시 매도 전략이 돼가지고 이것도 크게 아래쪽으로 쭉쭉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다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아직 하이닉스는 강하죠. 아직 삼성전자는 약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저 같으면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냥 뭐 단타 정도나 하든지 당일날 뭐 승부를 보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저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혼조해졌어요. 유럽 증시는 이제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다. 유럽 증시 좀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계속 하락 연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마감하면요. 지금 어쨌든 중국 증시가 약해서 그런가 오늘 유럽 증시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뭐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고 그러니까 아마 당장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요. 당분간 뭐 죽을 만한 그런 이슈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좀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들 혼조합니다. 혼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그 미국 증시 나스닥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올랐어야 될 자리 30분 봉 어제 올랐어야 됐죠. 중요한 저항 다 돌파한 착 했으니까 이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금요일날 갈 거였으면 나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어젯밤에 이 자리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 오히려 저항을 누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야 될 때 오르지 못하고 여기 지난번에 빠져야 될 때 빠지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빠져야 될 때였는데 여기서 빠지지 못했죠. 올랐죠. 근데 어젯밤 올라야 될 자리인데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일단 혼조한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혼조한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박스권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더 현미경을 켜놓고 좀 자세히 보자면은 미세하게 아래쪽으로 조금 더 좀 유리해진 그런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갈색 선, 이게 이제 일봉에서 11선 그런 거에 해당하는 선인데
이 친구가 이제 슬슬슬슬 꺾이고 있고 5일선 이런 것도 슬슬슬슬 꺾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빨리 나스닥이 어느 정도 오늘 밤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저기 이 정도죠. 한 2만 80, 90 정도 되는 자리인데 나스닥이 이거 위쪽으로 오늘 올라와서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5일선이 그래도 좀 고개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 아래 부분 지금 2270이 중요하고 19900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고 가운데가 대략적으로 29000 이 정도 되는 자리잖아요. 박스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죠? 위, 아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빨리 박스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안착을 하고 좀 위쪽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지 오늘도 여기서 비리비리 하면은 이거는 또 하락 우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혼조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혼조한데 어쨌든 어젯밤에 다시 올라야 될 때 못 오르고 다시 음봉을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일단 요만큼 요렇게 또 초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해진 겁니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움직이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열심히 하실 분들이라면은 저의 생각은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1선은 못 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나스닥이 갈 거라면 이 11선은 아마 못 넘게 될 겁니다. 이 11선 오늘 밤에 아마 이거 테스트를 아마 미국 증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리를 넘지 못한다면 아마 반등시 매도 전략이 또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혼조한데요. 이 박스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혼조한 거죠. 박스를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혼조한 건데 이 혼조한 구간 안에서 조금 자세히 보자면은 지금은 아래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진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죠? 나스닥도 어쨌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3주간 횡보를 하고 있고 아무튼 당분간 이 목요일날 물가지표 발표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애간장만 태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다소 좀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분봉에서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샘플이 있죠. 이제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나타났던 그런 패턴들인데 지금도 약간 이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오랜 시간 횡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도 여기 진한 갈색선 11선에 해당한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머리를 슬슬 숙이는 과정에서 여기를 이제 몇 번 동안 못 넘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쏟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이 진한 오렌지색 선 이게 5일선에 해당한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선도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기울기가 죽어가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죽었다라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 샘플은 지금 현재 나스닥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되는 그런 샘플일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런 11선의 11선 저항이 지금 상황에선 좀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샘플이 이 자리를 본 거예요. 지금 자리도 비슷하다고요. 지금 자리 진한 갈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거의 수평이 됐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슬슬 머리를 숙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죠? 이 자리가 어떤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지난번에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 1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번 훅 넘어가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다음날 어젯밤에 이 11선이란 자리를 결과적으로 못 넘은 꼴이 됐고 여길 저항으로 인식한 꼴이 됐고 아마 오늘 밤에 어쨌든 박스권이니까 아래쪽에 지지력은 보이고 있으니 위쪽으로 아마 한 번쯤 튀어오르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이런 자리를 빨리빨리 돌파 안착하지 못하면 그죠? 이 11선에 해당하는 이런 자리들을 빨리빨리 돌파 안착하지 못하면 이 결과적으로 지난번 8월 말 9월 초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 어쩌면은 지금 나스닥 30분봉이 이렇게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에 있는 샘플들을 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밤에 그와 관련해 갖고 여기 어떤 이 저항 지금 현재 11선의 값은 2140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네요. 그죠? 하여튼 이쪽 자리 부근의 어떤 저항 테스트를 잘 보시라.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 해서 넘어가려는 움직임인지 얘가 여기서 죽겠다는 움직임인지
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 열심히 하실 분들에 한해서 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실 분들에 한해서. 사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3거래일 남았고 내일은 한국 증시 또 휴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아직까지 뭐 시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오늘 밤에 열심히 안 해도 어쨌든 당분간 좀 이제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좀 시간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당장 움직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나는 조금이라도 좀 좋은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그런 저항 자리 테스트를 열심히 보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구리가 확실히 꺾이고 있죠, 그죠? 구리, 골드 뭐 이런 친구들이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유가는 아직 모르겠어요. 국제유가는 아직까지는 가벼운 그냥 조정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는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은 아직 단기 바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물론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바닥 확인은 안 됐으니까 제 생각에 매수는 좀 지금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확인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요. 그와 비슷하게 유로화도 그렇죠. 달러 강세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